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박영환 강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한 학기가 지나고, 그쵸? 또는 상반기가 지나고 방학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쵸? 자, 이제는 방학 때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하반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략한 제 나름대로 어떤 잔소리 같은 느낌으로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뭔가 준비해 볼 걸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저 또한 여태까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는데, 그때 누군가 나한테 너 이렇게 저렇게 뭔가 안내해주고 방향을 제공해 줬다면 좀 더 빠르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뭔가 제가 원하는 것도 빠르게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준비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제가 노력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어떤 쪽으로 준비하면 더 좋고 어떻게 가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누가 나한테 제공해 줬다면 조금 더 나은 어떤 판단과 더 나은 어떤 그 방향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무런 생각과 아무런 준비와 아무런 전략이 없이 시간을 보내는데 급급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뭔가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해온 게 없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식들 되게 많잖아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남들은 더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저 또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스펙적인 부분이나 준비한 것들을 보게 되면 제게 너무 초라해 보여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지만 결과적으로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를 위한 이 방학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걸 하면서 보내야 될까, 오로지 취업만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방학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취업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자, 일단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전략이에요. 전략.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둘 다 인명구조대원이에요. 근데 A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100명의 사람을 살렸어요.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살려서요. 근데 B라고 하는 사람은 재능과 실력은 없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10명의 사람을 살렸다. 자, 그럼 A와 B라고 하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냐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A처럼 자기가 가진 재능을 잘 살려서 100명의 사람을 살린 사람, 그리고 재능은 없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10명의 사람을 살린 사람. 자, 이 중에 누가 더 가치 있느냐? 여러분들이라면 실제로 이런 질문을 받았다, 면접에서 어떻게 답변하실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B라고 말씀하시는 친구도 있을 거고 A라고 말씀하시는 친구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B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서 10명의 사람을 살렸으니까. 제일 안 좋은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예요. 둘 다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네. 어쨌든 B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계실 수 있는데 A라고 하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의도 자체가 뭐냐면은 A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또 열심히 노력해서 100명의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결과를 만들었지만, B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뭘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만 살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B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뭘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았다면 인명구조대원이 아닌 다른 삶을 선택해서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 드렸고, 실제로 면접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들이 뭘 잘하고 뭘 좋아하고 어떤 걸 하고 싶은지를 빠르게 결정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방학 기간이 되어야 되고, 솔직히 방학 이전에 벌써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막상 이제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것마저도 우리가 정리되어 있지 않고 그냥 뭐 대기업이면 된다. 그냥 뭐 어떤 기업이면 되고 난 그냥 어떤 뭐 내 전공에 맞춰서 이 직무 해야지 뭐 이렇게 그냥 너무 일반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흥미와 재미와 그다음에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늘 고민하시면서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나에게 좋을지에 대한 전략들을 많이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영업관리 쪽이다. 유통 쪽 영업관리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유통업에 대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친구가 영업관리 잘할 수 있느냐? 물론 잘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막상 시켜보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업관리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유통에 대한 경험을 필요로 하겠죠. 만약에 내가 경험이 없으면 영업관리자가 되기 위한 일종의 유통 현장에서 편의점이든 뭐 마트든 어디선 아르바이트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경험이 필요하겠죠. MD라고 한다면 나 화장품 MD를 하고 싶어요. 화장품 MD 다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너 뭘 잘하니라고 물어보게 되면 저는 그냥 화장품을 좋아할 뿐이에요 라고만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MD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MD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뭐 유튜브를 찍어서 뭐 내가 뷰티 크리에이터로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블로그라도 운영해 본다든지 뭔가 이런 식의 어떤 경험들이 좀 기반이 돼야만 얘가 MD로서의 열정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뭐 공대 쪽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공대 쪽이면 어떤 경험들이 필요하겠어요? 방학 동안에 내가 짧게라도 해볼 수 있는 현장에서의 경험 또는 인턴 경험 아니면 뭐 시설 관리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반적 시설에서 아르바이트라도 뛰어들어서 해본다든지 건설 쪽으로 가고 싶다면 건축 현장에 가서 일을 해본다든지 그런 뭔가 액션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그냥 어떤 정보들을 구하는 거에서만 급급해서 취업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직무를 잘 선택하고 그 직무와 관련해서 짧게라도 해볼 수 있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 나가시면 나중에 하반기를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경험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언제부터 써야 되고 면접은 언제부터 준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인적성 시험은 언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인지 그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하나의 전략들을 시간적으로 다 구분하고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시간의 흐름대로 살지 말고 시간을 장악하면서 여러분들이 취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을 하반기 대비를 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건데요. 자기소개서는 뭐 그때그때마다 회사마다 뭐 항목이 좀 달라지고 뭐 변화돼서 그때 돼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는 항목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기본적인 자기소개서를 만드는 게 필요해요. 기본적인 자기소개서의 항목들은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뭐 지원 동기, 직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입사 후에 포부, 직무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즘은 경험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경험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경험이 뭐예요? 바로 성취 경험, 실패 경험, 팀워크, 갈등, 그 다음에 창의력을 발휘했던 경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항목들이죠. 자, 이 항목을 여러분들이 경험 항목은 대략적으로 한 700자 정도. 그 다음에 일반 어떤 성장 과정이나 이런 항목들은 뭐 500자 정도 내로 써놓으시면 되는데 다만 내가 어떤 기업에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인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기업별 자기소개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기업별로 다 맞춰가게 되면 그거 하나 쓰시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막 달라진 내용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기본형을 가지고 거기서 응용하거나 변형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자기소개서를 미리미리 좀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반기 때는 하반기 때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요? 9월부터 10월, 11월까지 우리가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번 자기소개서의 기본형을 한 7월 달쯤에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8월부터는 한번 지원을 해보라고 해요. 여기저기 내 이력과 내 역량과 내 자기소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가볼 수 있는 어떤 기업들이 채용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한번 다 써보라고 얘기합니다. 지원해보고 시장에서 내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또 내가 떨어졌다면 어떤 부분에 떨어졌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름대로 고민해 보면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 데도 지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반기를 맞이하기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미리미리 지원해 보는 게 좋겠다. 8월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은 9월부터 준비하자가 아니라 7월부터 자소 준비해서 8월 달에 한번 내보고 9월 달에는 수정 보완한 방식으로 해서 하반기를 집중 공략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것이 중요한 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면접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겠죠. 제가 항상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면접에 대한 부분의 소홀함이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될 줄 몰랐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 될 줄 몰랐는데 면접에 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면접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거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왜냐면은 뭐 인적성도 안 되고 지금 서류 통과도 안 될까 말까 하는데 무슨 벌써 면접이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준비되어 있어야만 그 준비한 자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은 요즘에 PT 면접도 있고 뭐 토론 면접도 있고 뭐 창의성 토론에다가 뭐 합숙 면접 유형도 있고 관찰 면접 그다음에 기본적인 인성 면접, 역량 면접, 상황 면접, AI 면접에 이르기까지 네? 다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영역별로 답변들을 만들어 놓는지 경험을 좀 정리해 놓거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한 노트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인성 면접도 나만의 어떤 자기소개서 나만의 자기소개 그다음에 뭐 나만의 어떤 답변들을 만들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좀 고민해 본다거나 혼자 하기 힘들면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면접에 대한 준비를 피드백 받고 서로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꾸준하게 해 나가신다면 정말 인적성까지 통과됐을 때 그 어렵다라고 하는 인적성이 통과되고 나서 면접까지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약간의 차이예요. 조금의 차이. 솔직히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차이는 그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종이 한 장의 미세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면접이기도 해요. 그래서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한 7월 달 초부터 하루에 면접 답변 2개씩, 많으면 1개씩만 하세요. 1개씩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제가 볼 땐 충분히 면접에 대해서 어느 정도 10월 달쯤 돼서 면접 볼 때 준비가 미리 되어 있을 수 있는 거죠. 면접에 대한 준비가 미리미리 돼야만 우리가 인적성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적성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금은 면접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히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인적성에 대한 준비예요. 그렇죠? 인적성은 가장 기본부터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인적성 공부할 때 뭐부터 시작해야 되죠라고 할 때 저는 그냥 뭐 다른 거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냥 G스타부터 시작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가장 기본이니까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기도 하고 가장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 기본서로서 G스타를 많이 준비하시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적성에 대한 준비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G스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여러분들 뭐 저는 삼성 안 갈 건데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다 여기에서 파생된 형태, 다 유사한 형태로 진행하는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적성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 스타트부터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 탁월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 삼성이라고 하는 곳을 한 번쯤은 다 지원해 보실 거잖아요. 그렇죠? 삼성을 제외하고 우리가 대기업을 가겠다라고 논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뭐 삼성에 아예 관심이 없더라도 G스타트로 여러분 준비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삼성에 또 특히 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G스타트부터 준비하셔서 아주 기본 형태인 G스타트를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기본 형태부터 심화까지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다뤄진 그런 형태의 문제집을 사셔가지고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유형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되고 익숙한 유형들은 또 빨리빨리 풀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단순히 답을 맞춰보는 거에 끝내시면 안 되고 문제집 한 권을 여러 번 살펴보면서 이런 문제는 왜 냈을까? 이런 유형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낸 것일까? 이런 설명들이 잘 갖춰진 문제집을 구입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꾸 풀어보시고 고민해보시고
또 다른 친구들과 뭐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공유하시면서 한 문제 한 문제씩을 좀 정성스럽게 풀어나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다양한 유형의 어떤 인적성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적성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공부한 만큼 결과 나오는 시험이기도 해요. 뭐 내가 정말 나는 시험을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책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지만 공부하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공부하면 실제로 실력이 좀 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한 거는 여러 번 반복하면서 푼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볼 때는 5번 정도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본 다음에 나중에 인적성 시험을 한번 보시게 되면 내 실력이 이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고 자신감도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7월부터 시작합니다. 7월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많은 시간들을 인적성 시험에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8월에도 많은 시간 투자하시고 9월에도 많은 시간 투자하시고 10월 달부터 조금씩 이제 면접에 대한 준비들 9월 말부터 이렇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적성까지 포함해서 취업의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7월 달, 8월 달, 9월 달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이에요. 하반기를 위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은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기본 항목을 만드는 거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 20%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나머지 70%는 인적성 공부를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10% 정도는 뭐 면접에 대한 준비라든지 회사를 알아보는 정도의 시간을 좀 가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8월 달에도 똑같아요. 8월 달에도 인적성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투자하세요. 한 80% 정도 투자하고 나머지 20% 정도는 자기소개서 면접, 뭐 직무 준비와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9월 달 들어서는 이제 서류가 많이 나오고 면접에 대한 준비도 미리미리 좀 해놔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한 60대 40 정도로 해서 인적성 한 60, 그 다음에 취업 준비,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한 준비 같은 것들을 40 정도로 가져가면서 루틴하게 하루를 만들어 가야 되지 나는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인적성 공부할 거야,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토익 준비할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낭비되는 시간들을 잘 찾아보면 우리가 솔직히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뭐 똑같이 한 9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이랑 똑같이. 9시부터 12시까지는 뭐 취업에 대한 준비로 해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점심부터 1시부터 그다음에 6시까지는 뭐 인적성에 올인하시고 저녁에 가서 좀 쉬신 다음에 뭐 시간이 되실 때에는 뭐 인적성의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덜 풀었던 부분이라든지 어려웠던 부분, 그다음에 자기소개나 면접에 대해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같이 준비하시게 되면 하루에 취업에 대한 준비들을 루틴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들을 우리가 3개월만 반복해 보면 여러분들은 분명 하반기 취업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어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의 잔소리였어요. 자, 놀지 말자. 하반기 얼마 안 남았어요. 알겠죠? 금방 다가옵니다. 우리가 뭐만 좀만 좀 뭐다 하다 보면 금방 하반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반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내년 상반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에요.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여러분들이 하반기를 준비하기 위한 이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결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미지가 현실로 바뀌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더 좋은 콘텐츠로서 많은 어떤 영상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잘 준비하신다면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네, 오늘 뭐 강의 들으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방학 때 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인적성 쉽게 놓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는 자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G사트로 시작하시면 가장 베스트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